여보, 정신 차려봐. 나 알아보겠어? 당신 교통사고 난 후 지금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당신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기, 우리 개똥이 어떻게 됐어? 당신과 날 닮은 우리 개똥이 잘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어. 걱정 마. 정말? 정말 우리 아기 세상에 잘 태어났어? 나 좀 일으켜줘. 우리 개똥이 당장 보고 싶어. 어? 근데?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이야? 아, 그게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판독을 잘못하셨나 봐. 생각해보면 아이가 늘 옆만 보여줬잖아. 당신 친구 언니가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전해달랬어. 당신 깨어났으니까 좋은 소식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겠다. 아, 그래? 나는 아들인 줄 알고 출산용품도 죄다 하늘색으로만 사놨는데 핑크색으로 바꿔야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나름 꽃다운 나이였던 28살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난 후 조금 천천히 아이를 가질 거라는 가족 계획을 세우며 그때부터 사랑하는 남편과 신나게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제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나서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로 6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였습니다. 성격도 취미도 잘 맞고 심지어는 바이오리듬까지 찰떡같이 맞아떨어져 우리가 싸우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보며 혀를 차시곤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는 내내 웃으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제 착각인 줄은 젊었을 적엔 몰랐던 거죠. 30대 중반쯤 슬슬 신혼생활을 즐기는 걸 정리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아기 천사는 쉽게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매번 임신 테스트를 할 때마다 피가 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벌써 내 나이도 37살이야. 더 나이 들면 안 될 것 같아. 내 친구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렇게 잘 본다고 하더라고. 에이, 아직 37살이면 30대인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다니까.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먹자. 응. 남자들이란 뭘 믿고 저렇게 여유로운 건지 괜시리 얄밉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였어요. 하도 성질을 피워대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손에 붙들려서 저와 함께 난임 클리닉에 가게 되었고 각종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남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제 쪽에 있었습니다. 나팔관 한쪽이 혹으로 막혀 있었는데 제거를 하게 되면 곧 임신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허나 의사의 희망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종 제거 수술을 한 후 몸이 회복된 다음 다시 한번 임신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죠. 성공한다 한들 금방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지는 아이, 저는 대체 왜 안 될까 싶어 여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그때마다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몇 년에 걸쳐 계속된 노력 끝에 저희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태동도 느껴질 거란 의사의 말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뱃속 아기 성별이 아들이라는 거 들었어? 응, 들었지. 우리 이제 태명 짓자, 여보. 개똥이라고 지을까? 예전엔 하도 애들을 많이 잃어서 이름을 막 지으면 오래 산다고 일부러 그랬다잖아. 개똥이 좋잖아, 개똥이. 자기도 참 개똥이가 뭐야. 그래, 뭐 오래 살 수만 있다면야 개똥이로 하자. 뱃속에 있는 우리 개똥이 얼른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품으로 오자. 이렇게 외치며 저는 배를 쓰다듬었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기쁨에 벅차해 하시더라고요. 냉랭하기만 했던 시부모님께서는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 더 좋았던지 제 손을 부여잡고 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태 졸인 마음을 부여잡으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존재는 그야말로 축복이었어요. 개똥이는 임신 기간 내내 별 이벤트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죠. 드라마에서 봤던 입덧도 심하지 않게 해줬고 임신 기간 내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가 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막달쯤 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날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초음파로 제 아이를 본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신호와 저를 못 본 승용차 한 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치고 말았던 겁니다. 바닥에 쓰러졌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을 회복해서 차츰 눈을 떠보니 온통 새하얀 게 천국인가 싶었지만 들려오는 남편 소리에 불현듯 살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나 알아보겠어? 당신 교통사고 난 후 지금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당신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기, 우리 개똥이 어떻게 됐어? 떨리는 소리로 아기에 대해서 묻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남편의 표정과는 달리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적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당신과 날 닮은 우리 개똥이 잘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어. 걱정 마. 정말? 정말 우리 아기 세상에 잘 태어났어. 나 좀 일으켜줘. 우리 개똥이 당장 보고 싶어. 남편은 제 몸이 안 좋으니 본인이 직접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나간 그 순간 아이를 만날 생각에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요. 뱃속에서 고이고이 길러 세상에 태어난 가장 예쁜 모습도 보고 싶었고 우렁찬 울음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엄마가 되는 기쁜 순간을 놓친 것이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제게 아기를 안고 와서 건네주었고 저는 감동에 눈물 지으며 아이를 안아보았는데 근데 아이의 발에 묶여있는 띠에 성별이 딸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뱃속 초음파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딸이 태어난 건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판독을 잘못하셨나 봐. 생각해보면 아이가 늘 옆만 보여줬잖아. 당신 친구 언니가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전해달랬어. 당신 깨어났으니까 좋은 소식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겠다. 아 그래? 나는 아들인 줄 알고 출산용품도 죄다 하늘색으로만 사놨는데 핑크색으로 바꿔야 하나? 미리 알고 있었던 성별이 달라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아이가 초음파할 때마다 옆만 보고 있다고 툴툴대던 친구 언니의 반응이 떠올라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저 교통사고에도 살아준 아이가 감사하고 기특할 따름이었죠. 저는 배운 대로 직접 아이에게 수유를 해주려고 노력했고 배고픈지 입을 쩍쩍 벌리는 모습이 마치 아기새 같아서 깨물어 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눈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왜 우냐고 아이 수유하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피했는지 자리를 피했네요. 몸을 좀 움직여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 맞다나 저는 링거병을 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원 안을 걸었고 우리 아기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온 산모가 신생아실을 기웃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도 곁으로 가서 우리 딸을 보았습니다. 깊이 잠이 든 모습조차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넋을 잃고 아이를 보니 산모는 그제서야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는 부랴부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렇게 놀라서 피할 것까진 없었는데 괜시리 기분이 나빠졌지만 다들 예민해진 시기이니 털어버리자 했죠. 저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육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신경이 곤두세워져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일도 많아졌고 남편은 생각보다 육아 참여도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참아주던 남편이었지만 매일 아이 울음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게 베이비시터를 구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도 외버리고 가뜩이나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 비용도 늘었던 터라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지인 소개로 좋은 금액의 아기를 정성껏 꼼꼼히 돌봐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설득하더군요. 결국 저는 일단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육아는 정말 고되고 힘들었거든요. 첫 아이라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랬던지 결벽증까지 생겼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다는 건 하고 싶지 않아 면접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베이비시터 면접 보러 왔어요. 라며 인사를 왔는데 아직 어려 보이는 외모에 이제 갓 20살이 된 여자더라고요. 부모가 없어 시설에 자랐다던 여자는 밑에 새로운 동생들이 많아 자기가 다 돌봤고 덕분에 아이 돌보는 건 전문가 수준이라고 너스레까지 떨었습니다.
제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일단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보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거절해도 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저희 집에서 상주하며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기를 바랐고 저는 일주일 정도 일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베이비시터가 처음 온 날 아기 낳고 처음으로 푹 잠을 자고 왔더니 머리가 개운해지는 게 그제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그녀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맘마를 대어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고 앉는 모양새도 기저귀를 가는 솜씨도 그녀의 말만 따라 능숙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꼼꼼하고 정갈한지 살림 솜씨까지 저보다 나아서 제 시간에 제가 먹을 식사를 아이 수유를 고려해 영양별로 골고루 차려 내놨고 맛도 일품이었어요. 쉬지 않고 그녀는 움직였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늘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저는 일주일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녀를 고용하기로 남편에게 뜻을 정했고 그제서야 남편도 숨을 돌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고용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그녀와 자매처럼 잘 지냈고 힘든 그녀를 위해 바깥 바람을 쐬게 하며 휴식 시간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터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마워서 급여 날 보너스로 돈을 더 챙겨주었고 베이비시터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지 제게 놀라서 말하더군요. 언니,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우리 지민이 너무 잘 봐주고 예뻐해주는 것 같아서. 실은 조만간 내가 직장에 복귀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뇌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만둔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장난기 어린 소리를 하자 베이비시터의 눈이 빨갛게 번졌습니다. 맨날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고마운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미안한 건 왜 미안한지 가끔 의아하기도 했어요. 직장을 다시 복귀하게 된 저는 그녀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 바깥일을 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나온 김에 그간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났는데 그때야말로 제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 잘 지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중 제 산부인과 주치의 동생도 있었어요. 친구는 저를 보며 인사했지만 어쩐지 불편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기분 탓인지 저와 말을 섞을 때는 특별히 말을 아끼는 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 잠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화장실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정미 남편이 정말로 그랬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긴 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미만 불쌍하지 뭐. 언니가 입단속하라고 신신당부하는 통의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네. 정미한텐 절대 비밀이야. 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니? 근데 정미 진짜 어떡하냐? 교통사고 때문에 지 자식도 아닌 애를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우게 생겼으니. 저는 귀가 멍멍해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저는 모습을 드러내 친구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교통사고 때문에 다른 애를 키우게 생겼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진실을 토해내더라고요. 사실은 정미야, 너 그때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이가 잘못돼서 세상에 나오지 못했는데 너희 남편이 너 받을 충격 때문에 옆에 미혼모가 보육원에 보낼 뻔한 아이를 입양해서 너 아이로 키우게 한 거야. 뭐? 뭐라고? 그게 지금 말이?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기어이 충격에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곁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채 붙잡고 흔들어 외쳤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아이가 그럼 지금 내 품에서 자라고 있는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야? 그럼 우리 아이는 내 아들은? 그래요. 분명 막달까지 뱃속 아기가 사내 아이라고 했는데 태어나 보니 딸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사실은 수상해서 의심해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라도 그런 쪽으로는 제 스스로가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거 걸 수도 있었던 것 같네요. 가엾은 내 아들은 부주의한 엄마 때문에 뱃속에서 다 자라고도 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내 딸이라고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기였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오열하며 끄끄거리며 울음을 쉴 새 없이 토해냈어요. 남편이 슬픔을 참으며 겨우 말문을 떼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나 혼자 장례 치르고 잘 보내줬어. 나도 그 아이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았어, 여보. 그런데 당신한테 어떻게 그 충격과 고통을 줄 수가 있겠어. 당신도 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 정도인데 당신은 살 수 없겠다 싶었어. 그러다가 다른 아기가 태어난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는데 그 여자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며 시설에 맡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 아이로 입양하겠다고 했어.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로서 잘 키우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아이를 우리 딸로 데려왔던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은 내게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야 돼. 나는 당신 때문에 엄마로서 내 아이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잖아. 어떻게 그런 걸 속여? 나더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실에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남편을 붙들고 울었고 당신도 그 아이도 이젠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결국 저를 타이르던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숨이 막혀올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누워 있는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베이비시터가 제게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소식을 듣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빨갛게 눈이 충혈된 상태로 온통 눈물 바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붙들고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대요. 언니, 미안해요. 실은 내가 언니 딸 지민이 친엄마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생아실에서 우리 아기 몰래 보다가 언니랑 마주칠 때마다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충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 모든 얘기가 다 헛것으로 들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신생아실에서 마주했던 여자가 어렴풋이 떠올랐죠. 늘 저만 보면 후다닥 도망갔던 친모가 베이비시터 같기도 했네요. 산후 붓기가 빠져 제가 차마 못 알아본 탓에 돈까지 써가며 그 여자를 그 여자의 아이와 함께 두었던 거였어요.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말 친자매처럼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아이도 살아있고 그녀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어서 품 안에 키웠다면 우리는 한 병원에서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은 인연으로 좋은 육아 동기가 되었을 텐데. 저는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냥 세상이 멈춘 기분이었죠. 저는 당분간 친정으로 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고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제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셨고 억장이 무너진 심경으로 시댁에다가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알려 집안은 단번에 뒤집혔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더 이상 어떤 말도 제게 하질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남편을 몰아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심정도 말이 아니었겠죠.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고 기다리며 제 곁에서 지켰던 사람인데 그 마음도 오죽 쓰릴까 싶었습니다만 그땐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에 가슴이 쓰라리고 미칠 것만 같아서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부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묻었다던 강으로 가서 큰 슬픔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고 숨을 쉬질 못하겠더라고요. 뱃속에서 그토록 귀하게 품었건만 어미의 칠칠치 못한 실수로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했던 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1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슬아슬하게 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1년이면 너희 남편도 많이 힘들어질 거야. 너한테 얘기 말라 했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해서 너 상태에 대해 묻고 걱정하고 했어. 다 자기 잘못이라면 너 원망조차 하질 않았다. 그런 사람 맘도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곁으로 가.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고민을 했고 굳게 마음을 다잡고 저희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훌쩍 큰 아이와 마치 나의 자매 같았던 베이비시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베이비시터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지민이도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 줄 몰라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 늘상 언니만을 찾더라고요.
지민이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잘해요. 보세요. 그 어린 아기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 오랜 시간 떨어졌는데도 낯 한 번 가리지 않고 제게 폭 안겼습니다. 제게 안기면서 엄마 하는데 베이비시터가 제 사진을 많이 보여주며 엄마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이분이 엄마라며 계속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아이의 온기를 마주하니 저는 주책맞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지민이를 안고 펑펑 쏟았네요. 소식을 들은 남편이 반차를 써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단번에 부여안고 우리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자 베이비시터가 무릎 꿇고 그간 제가 없어 미뤄왔던 뜻을 전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지민이 안 보려고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게 지민이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일어섰는데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주 오랜 이야기를 한 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지민이를 제 딸로 키우기로 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말문이 트여서 제게 엄마라는 아기를 보니 참으로 사랑스러워 통통한 볼에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떠나간 우리 아들 못지않은 사랑으로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딸아이 얼굴에 베이비시터의 얼굴이 간혹 보이면서 그 아이가 종종 생각이 났는데 혹여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참 구김도 없이 바르게 자란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의논해서 베이비시터를 수소문해서 찾아 집으로 다시 불렀고 우리 부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21살짜리 그 아이를 저희 딸로서 입양하기로 했던 겁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믿을 수 없다는 얼굴과 큰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마음이 아프네요. 모두가 상처를 가진 우리 네 식구는 모진 풍파를 겪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멍하니 보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있을 우리 천사 같은 아들에게 미안하고 채 가시지 않는 슬픔이 일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 곁에 있는 두 딸을 보며 마음에 큰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딸들과 함께 살면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들은 저희만 간직하기로 할게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변함없이 잘 살기를 바라며 자꾸만 말이 길어져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